강재인은 결국 모든 것을 손에 넣었을까요?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집과 명예,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까지.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더라고요. 어쩌면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YL 그룹 주주 총회장. 그 웅장하고 차가운 공간에는 수십 명의 주주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모두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바로 황기찬 회장이었어요.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니 어쩌면 더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주주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흘러나왔지만 황기찬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듯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군요. 대체 무슨 일로 저를 이렇게 불러 모으신 건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황기찬의 조롱 섞인 말에 그의 뒤편에 앉아있던 강세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기대와 흥분으로 번뜩이고 있었죠. 그래, 바로 그거야. 기찬 씨, 당신은 역시 최고야. 당신 엄마 말대로 무조건 우기는 게 상책이라고 했지. 무조건 부인하고 버텨야 해. 그래야 우리가 이겨. 강세리는 황기찬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 한쪽을 비죽 올린 채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황기찬이 무너진 후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미래를 그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이 자리를 지켜줘야 해. 당신이 무너져야 그 왕관이 내 손에 들어올 테니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강미란이었는데요.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주주총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게 외쳤습니다. 황기찬 회장. 당신이 회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까지 수많은 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밝혀질 겁니다. 강미란의 날선 목소리에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웅성거림은 이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변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황기찬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비웃듯 강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정황 증거 같은 걸 들고 와서 저를 모함하려는 건 아니겠죠. 강미란 상무님도 그 정도로 순진하진 않으실 텐데요. 그의 말에 강미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반박했는데요. 당연하죠. 독사 새끼를 맨손으로 잡을 만큼 어리석진 않습니다. 강미란의 날카로운 반박에 황기찬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는 듯 했지만 그는 이내 다시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자신이 강미란을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황기찬을 쏘아보며 강재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혹시라도 회장님께서 빠져나가실까봐 저희가 증거를 좀 차고 넘치게 준비했거든요. 수고 좀 했습니다. 강재인이 손을 들어 올리자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한 명씩 증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죠. 첫 번째로 서 변호사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박지수라는 여성이 들어왔는데요. 그녀는 김도윤 본부장에게 누명을 씌웠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기찬의 가장 충직한 오른팔이었던 윤비서까지. 황기찬은 차례로 들어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윤비서를 본 순간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어요. 이 배신자들이 감히 나를? 황기찬의 손은 책상 밑에서 꽉 쥐어져 있었지만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침착한 척했습니다. 서 변호사가 먼저 증언대에 섰는데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저는 황기찬 회장님의 명령을 받고 최자영 씨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가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고 자세한 사기 계획까지 모두 황기찬 회장이 직접 지시한 내용이었죠.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서 변호사는 잠시 황기찬을 바라보며 죄송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다시 고개를 돌려 증언을 이어갔어요. 물론 최자영 씨가 저한테 갑질을 많이 해서 앙금이 쌓여 있긴 했습니다. 황기찬 회장이 바로 그 틈을 노려서 저를 자극하게 된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의 증언이 끝나자 주주총 회장은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기찬 뒤에 앉아있던 강세리의 표정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속삭이듯 황기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기찬 씨, 뭐 하는 거야? 왜 가만히 있어? 지금 당장 반박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황기찬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이미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죠. 이어서 박지수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죠. 황기찬 회장님이 김도윤 본부장님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우라고 저한테 지시했습니다.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제 가족들한테 해코지를 하겠다고 협박도 했고요. 박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재생 버튼을 눌렀죠. 녹음기에서 황기찬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녹취록이 주주총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자 사람들의 탄식과 분노의 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굳어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죠. 하지만 진짜 폭탄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윤 비서가 마지막으로 증언대에 섰을 때 황기찬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황기찬 회장은 현재 와이프인 강세리와 짜고 H&K 컴퍼니를 세워서 YL 그룹의 회사 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했습니다. 윤 비서의 첫마디에 강세리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죠. 강규철 회장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미 그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황기찬 회장과 강세리가 불륜이었다는 증거들까지도 제가 모두 가지고 있었죠. 윤 비서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어 올리며 계속해서 증언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강규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증거들을 덮고 황기찬 회장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사람의 결정적인 증언이 모두 끝나자 주주총회장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황기찬은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다고. 그런 황기찬을 보며 구석에 앉아있던 강세리도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녀 역시 상황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마침내 강재인이 황기찬을 향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황기찬 씨 YL 그룹 회장 해임을 축하드립니다. 바로 그 순간 강세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기찬 씨 뭐 하는 거야? 왜 가만히 있어? 지금 우리 모함하고 있잖아. 강세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다 강재인한테 돈 받고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자 강미란이 강세리를 쏘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강세리 씨, 지금은 말단 직원이 낄 자리가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소란 피우면 여기서 쫓겨날 줄 아세요. 강미란의 말에 강세리는 표독스러운 눈을 뜨며 반박했습니다. 내가 왜 자격이 없어? 나 YL 그룹 주주라고. 나도 말할 권리 있어. 기찬 씨,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바로 그 순간 황기찬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그의 웃음소리는 주주총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조커에 빙의한 듯 그는 웃음을 멈출 줄 몰랐고 사람들은 그의 섬뜩한 행동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황기찬은 한참을 웃은 후 강재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 잘하셨네요. 역시 당신은 내 아내가 될 자격이 있었어. 예상치 못한 그의 말에 사람들은 또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나 다름없었거든요. 황기찬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지호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기만이 형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을 뻔한 일이 모두 강세리가 한 짓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강세리에게 처절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장직에서도 해임당하고 복수할 힘마저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죠. 위암 말기에 지호는 내 아들도 아니고 회장직에서까지 해임당하다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행이 나한테 한꺼번에 오게 된 거지? 황기찬은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될 거였다면 모든 것을 자수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게 최선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쓸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강세리는 황기찬의 모습을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YL 그룹의 미래는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였죠. 주주총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황기찬의 몰락을 지켜본 사람들은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강재인은 YL 그룹 본사 복도를 걸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황기찬이 회장직에서 해임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거든요. 황기찬, 강세리. 당신들에게 빼앗긴 것들 전부 돌려받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당신들의 죄값도 받게 할 거야. 강재인은 주먹을 꽉 쥐며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김도희, 뺑소니 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있었죠. 황기찬과 강세리, 이 두 악마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최종 관문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편 YL 그룹 회장실에서는 황기찬이 자신의 개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왕국이었던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의외로 평온함이 서려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황기찬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지막 서류를 상자에 넣었을 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세리가 화가 난 얼굴로 들어선 거였죠. 기찬 씨, 정말 이대로 물러날 거야?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냐고.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두 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녀가 알던 황기찬이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황기찬은 다크서클이 길게 내려온 지친 얼굴로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멀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안달하던 마음이 다 사라지니까 안개가 거친 것처럼 선명하게 보여. 황기찬의 목소리는 낮으면서도 어딘가 허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다 보여. 황기찬의 알 수 없는 말에 강세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 인간 완전히 맛이 갔는데. 강세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서둘러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죠. 황기찬 저 인간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뭔가 이상해. 한참을 생각하던 강세리에게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오싹함이었어요. 설마 지호가 당신 아들이 아닌 걸 안 거야? 바로 그 순간 며칠 전 있었던 일들이 강세리의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평생 지호에게 화낸 적 없던 황기찬이 갑자기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한다며 식사 자리에서 지호에게 뭐라고 했던 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호만큼은 이뻐했는데요. 며칠 생각해보니 아예 지호를 쳐다보지도 않는 황기찬의 모습까지. 그래, 황기찬이 다 알아버렸구나. 그래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자신에게 유일한 보험이자 강력한 보호막이었던 지호, 이제 그 지호마저 쓸모없게 된 거였거든요. 그 말은 즉 황기찬이 강세리를 더 이상 봐줄 이유가 사라졌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황기찬이 경찰에 자신의 죄를 모두 불든지 사람을 시켜 나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든지 어떤 상황도 허용되는 시점이구나. 강세리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차피 황기찬이 위암 말기잖아. 외국에서 딱 1년만 버티고 돌아오면 황기찬은 죽어 있을 거야. 그럼 황기찬의 모든 재산은 자연스럽게 나한테 오게 될 테고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결국 강세리는 야반도주를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남겠다는 간절함이 번뜩이고 있었어요. 강세리는 급하게 여권을 발급받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도 예약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행동만큼은 신속했어요. 생존 본능이 발동한 거였거든요.
새벽 2시 강세리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침실로 향했어요. 중요한 것들만 챙기자. 너무 많이 가져가면 의심받을 수도 있어. 강세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바리바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신분증, 귀중품들을 가방에 넣으며 그녀의 마음은 조급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평소에는 잘 깨지 않던 지호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디가? 지호의 맑은 목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트렸고 강세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방을 든 채로 굳어진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사실 강세리도 지호를 데려갈까 하는 고민이 잠깐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위험 부담이 컸어요. 지호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지호를 데리고 1년 동안 숨어 지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지호의 친아빠인 이태호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라지게 되면 지호를 잘 보살펴줄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지호야, 엄마 말 잘 들어. 강세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꼭 데리러 올 테니까 엄마 없어도 씩씩하게 혼자 잘 지내야 해. 그리고 이태호 아저씨 알지? 그분 말씀도 아빠처럼 잘 듣고. 강세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1년만 버티면 돼. 어차피 황기찬이 죽고 나면 내 죄까지 모두 덮어씌우면 된다고. 하지만 그런 속물 강세리의 마음을 어린 지호가 절대로 이해할 리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의 엄마가 낯설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아직 7살밖에 안 된 지호이지만 아빠 없이 거의 엄마랑만 살았기 때문에 엄마랑 떨어지는 건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일전에도 잠시 엄마랑 떨어졌을 때 매일 엄마를 찾던 지호였거든요. 지호는 본능적으로 그때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싫어. 엄마 따라갈 거야. 요즘에 아빠가 나 혼내기만 하고 아빠 무섭단 말이야. 지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에 고인 눈물 방울이 강세리의 가슴을 후볐어요. 그래도 강세리한테 일말의 모성이라도 있었는지 그녀도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지금 여건도 없는 상태이고 만약 지호를 데리고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너무 위험 부담이 컸어요. 강세리는 지호의 어깨를 감싸며 다시 또박또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호야, 지금 엄마가 떠나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지호는 엄마랑 같이 살 수 없을지도 몰라. 강세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1년만 엄마 보고 싶어도 참고 견디면 그 뒤로는 계속해서 엄마랑 살 수 있어. 우리 지호 똑똑하니까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강세리는 지호의 작은 손을 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이제 지호한테 예전처럼 잘해주지 않을 거야. 지호가 무슨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 있으면 아빠한테 말하지 말고 이태호 아저씨한테 말해야 해. 지호, 엄마랑 약속 지킬 수 있지? 지호는 계속해서 눈물을 글썽거렸지만 엄마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호는 엄마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약속해 지호의 작은 목소리가 새벽 정적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세리는 지호를 꽉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어요. 그렇게 강세리는 결국 지호를 떨쳐내고 짐을 챙겨 야반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찢어지는 아픔이 밀려왔어요. 택시 안에서 강세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최선이야. 다른 방법은 없어. 1년만 버티면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강세리가 떠나자마자 지호의 눈물은 터졌습니다. 7살 아이에게 1년이라는 시간은 영원과 다름없었거든요. 지호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마르자 그제야 지호는 천천히 일어나 황기찬이 자고 있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힘든 일 있으면 아빠 말고 이태호 아저씨한테 말하라고 했는데 지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도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아빠였어요. 엄마만큼이나 아빠가 자신에게는 정신적으로 큰 의지가 되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미안해, 엄마.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지호는 조그마한 손으로 황기찬이 자고 있는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잠이 깬 황기찬은 눈을 비비며 문 앞에 서 있는 지호를 발견했어요. 황기찬은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뛰어가 지호를 안고 재웠을 텐데 자신의 아들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성애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황지호. 이 밤중에 버릇없이 뭐 하는 짓이야? 황기찬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황기찬에게 다가왔어요. 어린 지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용기였습니다. 지호는 황기찬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고 그제야 황기찬은 지호의 눈가에 범벅이 되어 있는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놀란 황기찬은 조심스럽게 손을 올려 지호의 눈물을 닦아 주었어요. 황기찬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지호가 자신의 아들이 아닌 걸 아는 순간 배신감 때문에 지호마저 미워 보였는데 그래도 몇 년을 자신의 아들로 생각했던 그 정이 남아 있었는지 가슴 한구석이 쓰라려 왔거든요. 무슨 일 때문에 지호가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황기찬의 눈에서도 덩달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호는 드디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빠, 엄마가 사라졌어. 지호의 작은 속삭임에 황기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사라졌다니?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지호는 강세리와 했던 약속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황기찬에게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모르겠어요. 엄마가 조금 전에 여행 가방에 짐을 챙기길래 지호도 데려가 달라고 말했더니 1년 동안은 지호 못 본다고 했어요. 지호의 말에 황기찬의 미간이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아빠한테 말하지 말고 이태호 아저씨한테 말하라고 했어요. 아빠, 지호 이제 1년 동안 엄마 못 보는 거예요. 지호의 충격적인 말에 황기찬은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1년 동안 못 본다니. 황기찬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강세리. 나 죽을 때까지 해외로 도망갈 생각이었던 거야. 황기찬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확실히 깨달았어요. 강세리가 자신이 위안말기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태호한테 왜 지호를 부탁한 거야? 황기찬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강세리가 해외로 뜨기 전에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거든요. 황기찬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호를 침대에 눕히며 말했어요. 지호야, 아빠가 엄마 데리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향한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당직 경찰관이 황기찬을 맞았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자수하러 왔습니다. 황기찬의 단호한 말에 경찰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기찬은 조사실에 앉아 자신의 죄를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김도희 뺑소니 사고 그거 제가 한 겁니다. 제 아내인 강세리도 같이 공모했고요. 담당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미 재조사가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가해자가 직접 자수한 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또한 회사 횡령, 성추행 누명 씌우기, 사기 등 제가 저질러온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모두 강세리랑 같이 벌인 짓들입니다. 그리고 강세리는 지금 해외로 도망치려고 할 겁니다. 황기찬은 강세리의 여권 번호와 예상 출국 시간까지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함이 서려 있었어요. 왜 갑자기 자수를 결심하신 겁니까? 담당 형사가 물었을 때 황기찬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강세리 그년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서요.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신의 불행이 강세리를 만난 시점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이제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었거든요. 한편 인천공항에서 체크인을 마친 강세리는 탑승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이륙할 거라는 안내 멘트를 들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좋았어. 이제 이 비행기만 타면 모든 게 끝이야. 강세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1년만 버티면 황기찬은 세상을 떠날 것이고 그때 모든 재산이 자신에게 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승객 여러분, 뉴욕행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세리는 핸드백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공항 경찰관들이 서둘러 강세리에게 다가왔어요. 강세리 씨죠? 네, 맞는데요. 왜 그러세요? 강세리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스쳐갔습니다. 강세리 씨, 당신을 김도희 뺑소니 공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자 강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무슨 근거로 날 체포하는 거야. 강세리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양손에 채워졌어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친절하게 미란다 고지를 읊어주는 동안 강세리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강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이런 식으로 무너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강세리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타야 했어요. 그녀가 그토록 꿈꿔왔던 자유는 손끝에서 사라져 버린 거였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황기찬이 마지막 진술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제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몇 년을 제 아들로 키워온 이상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습니다. 황기찬은 이태호의 연락처를 경찰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태호가 지호의 친아버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시간, 황기찬은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강세리 역시 구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오랜 공모는 이렇게 막을 내렸어요. 집에 혼자 남겨진 지호는 창문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빠가 엄마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지호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작은 고백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그리고 이제 진짜 아빠인 이태호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강세리의 착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과소평가했던 거였죠. 지호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했지만 7살 아이에게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엄마와의 약속보다 더 컸던 겁니다. 그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새벽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결말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토록 바라던 복수를 이룬 강재인의 앞에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운명의 실타래, 그 끝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는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할 차례였습니다. 사랑과 복수, 용서와 배신.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재인은 모든 것을 되찾은 뒤 과연 진정한 여왕의 집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황기찬의 자수로 인해 강세리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녀가 해외로 도피하려 했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경찰서에 구속된 그녀는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추궁당하게 되었죠. 강세리는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의 상세한 진술과 그가 제공한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도희 뺑소니 사고의 공범이라는 혐의와 회사 횡령, 그리고 수많은 범죄들까지. 그녀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죠. 뉴스 헤드라인에는 매일 강세리와 황기찬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보도되었습니다. YL그룹의 몰락, 황기찬 회장과 강세리 이사, 불륜과 횡령의 진실 드러나, 김도희 뺑소니 사건, 3년 만에 진범 밝혀져.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거짓된 명성과 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강세리는 끝까지 이 모든 것이 황기찬의 모함이라고 주장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황기찬이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김도희를 죽인 진범이라고요. 그녀의 절규는 이미 그녀를 향한 믿음을 잃은 사람들의 귀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울림일 뿐이었죠. 한편 강세리와 황기찬이 구속되자 DH홀딩스 식구들은 안도와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특히 이태호는 강세리에게 속아 자신의 아버지를 원망했던 지난날의 자신을 후회하며 괴로워했죠. 그리고 지호의 친아빠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그는 강세리의 거짓말에 노란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태호는 지호를 만나기 위해 황기찬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텅 빈 집안에는 지호 혼자 앉아 있었는데 이태호를 보자마자 지호는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아빠는 왜 안 와요? 지호의 맑은 눈망울에는 불안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지호를 꽉 안아주었는데요. 그는 지호에게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이상 그는 지호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이태호는 지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 정호성은 지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특히 강재인은 지호를 보며 김도윤을 떠올렸는데요. 우리 도윤이 어릴 적 모습이랑 똑같네. 너무 귀엽다. 강재인의 말에 이태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호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용기가 없었어요. 그저 지호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지호는 이태호와 함께 사는 것을 마냥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꾸만 엄마를 찾아 울기 시작했는데요. 이태호의 집은 낯설었고 함께 사는 사람들도 어색했습니다. 지호에게는 오직 엄마 강세리뿐이었거든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단 말이야. 지호의 울음소리는 이태호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죠. 그는 결국 지호를 데리고 경찰서에 있는 강세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엄마, 지호 여기 있어요. 지호는 유리창 너머로 강세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강세리는 지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요. 지호야, 엄마가 미안해. 강세리의 눈물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연기였을까요? 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를 향해 달려가려 했지만 이태호는 그런 지호를 꽉 붙잡았습니다. 강세리, 당신의 죄는 당신 혼자 지고 가. 왜 아무 죄 없는 아이한테까지 당신의 더러운 죄를 묻히려고 해? 이태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강세리에게 지호가 더 이상 그녀의 거짓말에 노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전했죠. 하지만 강세리는 이태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호에게 계속 외쳤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곧 나갈 거야.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이태호는 지호를 데리고 황급히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호에게 말했어요. 지호야, 이태호 아저씨가 너의 진짜 아빠야. 지호는 이태호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되물었습니다. 진짜 아빠요? 그럼 황기찬 아빠는요? 이태호는 지호에게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는 그저 지호를 꽉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아저씨랑 같이 살자. 아저씨가 지호의 진짜 아빠니까. 한편 모든 것을 잃은 황기찬은 구치소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암 말기 환자였고 이제 그의 삶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후회했습니다. 강세리를 만나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가족들을 배신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려고 했던 지난날의 자신을 말이죠. 그는 이 모든 것이 강세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자신은 이토록 추악한 괴물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황기찬은 노숙자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노숙자는 황기찬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었죠. 하지만 아들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고 싶어 한다는 말에 그녀는 황급히 구치소로 달려왔습니다. 황기찬은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는 노숙자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나 곧 죽는데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노숙자는 황기찬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 안 죽어. 엄마가 꼭 살려줄게. 제발 살려줘. 우리 기찬이 좀 살려줘. 노숙자의 절규는 구치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엄마 지호는 내 아들이 아니래. 황기찬의 충격적인 고백에 노숙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지호는 우리 기찬이 아들이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노숙자는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강세리가 절 속였어요. 지호는 이태호의 아들이래요. 그년이 절 가지고 놀았어요. 황기찬의 절규는 이제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강세리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강재인은 드디어 YL 그룹의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주주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는데요. 저는 YL 그룹의 회장 강재인입니다. 앞으로 YL 그룹은 더 이상 사리사욕을 채우는 곳이 아닌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모습에 주주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재인은 그 자리에서 YL 그룹의 모든 비리들을 척결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강재인이 회장으로 취임한 날,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황기찬과 노숙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강재인은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조용히 집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그 집은 그녀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추억과 사랑이 담겨 있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그때 노숙자가 밖으로 나오다 강재인을 발견했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노숙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강재인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그런 노숙자를 향해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강재인이에요. 노숙자는 강재인의 예상치 못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내가 왜 이 집에 왔어? 너희 집은 이제 YL 그룹 회장실 아니야? 당장 여기서 꺼져. 노숙자는 소리를 지르며 강재인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재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이 집을 다시 사려고 왔습니다. 강재인의 충격적인 말에 노숙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 집을 사. 황기찬이 내 재산 다 뺏어갔는데. 강재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는데요. 황기찬 씨가 제게서 뺏어간 건 잠시 맡겨두었던 겁니다. 이제 돌려받을 때가 되었네요. 강재인은 윤비서가 넘겨주었던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 서류를 노숙자에게 내밀었습니다. 노숙자는 그 서류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럴 수가. 황기찬이 가진 게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니. 강재인은 노숙자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을 저한테 넘기시면 어머님과 가족들의 남은 삶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절하신다면. 강재인은 말을 잇지 않았지만 노숙자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녀의 단호한 결의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노숙자는 강재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강재인은 자신의 옛집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의 모든 것을 그대로 두었는데요. 노숙자가 살던 방도, 황기찬이 살던 방도, 그리고 지호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까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원래 있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강재인의 집으로 이태호와 지호, 강미란과 승우가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강재인은 그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집을 단순히 건물이 아닌 진정한 가족들의 보금자리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한편 구치소에 있는 황기찬은 강세리가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도망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강세리가 자신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강세리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는 자신을 면회온 노숙자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에게 복수할 기회를 줘. 강세리 그녀한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란 말이야. 노숙자는 아들의 처절한 부탁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어요. 강세리의 마지막 재판이 열리던 날 황기찬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는 위암말기였고 의사는 그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했죠. 황기찬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강세리에게 복수하기 위해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강세리, 네가 날 배신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거야. 황기찬은 법정에서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 힘을 쥐어짜 법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세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히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강세리가 자신에게 김도희 뺑소니 사고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사실과 그녀가 모든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어요. 강세리는 황기찬의 충격적인 진술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죠.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거짓말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세리는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기찬은 그는 마지막 복수를 마치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안타까운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마지막까지 정의를 위해 싸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복수 후에 찾아온다고 하죠. 강재인은 모든 것을 되찾은 뒤 지호와 이태호, 강미란, 승호와 함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를 용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태호는 지호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었고 지호는 이태호와 강재인의 사랑 속에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강재인은 그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선물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아름다운 결말이 찾아왔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의 결혼식.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강재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고 턱시도를 입은 김도윤은 든든하고 멋진 신랑이었죠.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닌 그동안의 아픔과 슬픔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용기와 사랑을 축복하는 자리였습니다. 강재인은 그토록 바라던 행복을 찾았고 김도윤은 그녀의 옆에서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어요. 그들의 결혼식에는 이태호와 지호도 함께했는데요. 지호는 강재인의 드레스를 들고 그녀를 따라 결혼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듯 했죠. 이태호는 강재인과 김도윤을 보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는 강세리를 향한 분노를 내려놓고 지호에게만 집중하기로 했거든요. 한편 강미란과 승호는 강재인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서로를 보듬어주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정호성 역시 자신의 짝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진범에게 복수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는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복수가 아닌 용서와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강재인의 삶은 절망적이었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대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인생은 더욱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았고 진정한 여왕의 집을 완성했습니다. 그녀의 왕관은 물질적인 명예가 아닌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찬 따뜻한 가정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수는 과연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